대기업도 자금 압박이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와, 저도 지표를 분석하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요. 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기업의 부채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기업 부채를 망라해 놨습니다. 2018년에 181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분기에는 2798조예요. 5년 9개월 만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984조나 늘어나서 54.2%가 늘어났어요. 기업 부채가. 이 정도면 기업들이 진짜 줄줄이 무너진다. 아니 기업들이 전부 빚더미에 골골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그래프 안에 굉장한 게 숨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게. 뭐냐.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요. 지금 2018년에는 6.8% 늘었습니다. 2019년에 7.4% 늘고요. 2020년에 9.4% 그리고 2021년에는 11.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2022년은 10.1%가 줄었어요. 2023년에는 4.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분기는 전년 대비하니까 3.7%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2021년 11.4%보다 굉장히 많이 준 숫자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좀 놀라긴 합니다. 왜 놀라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항상 플러스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늘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기업도 더 많은 어떤 매출을 기록하기 나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겠죠. 부채도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조금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2021년부터 기업의 부채가 줄기 시작했어요. 10.1%로 그리고 4.5%로 급기야는 3.7%로. 무엇을 뜻할까요? 대출 안 해준다는 이야기. 누가 안 해주느냐? 은행들이 안 해준다는 이야기. 저는 이거 심각하게 봅니다. 은행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든지 아니면 기업의 대출을 줄이는데 지금 기업의 대출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미 중소기업은 대출 못 받는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제가 빚이 없어도 대출 못 받아요. 대출 안 해줍니다. 자영업자는. 그러면 중견기업도 지금 대출 받기가 어렵다. 심지어 여러분 2023년에 4.5%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2024년에는 3.7% 늘어나는데 그쳤으면 대기업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대기업의 상황이 또 지금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자금을 쌓아놓는 대기업은 별반 문제가 없겠지만요. 국내 중심의 대기업들 여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무너지고 롯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는 많고 경기는 안 돌아가고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그러니 기업들이 처참하게 쓰러진다는 것 이거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사실로 나타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요.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홍콩이 279.8%인데 이게 2022년 2분기 기준이거든요. 뭐 홍콩은 도시국가니까 그렇다 쳐요.
싱가포르도 161.9%인데 여기도 도시국가입니다. 중국이 157.1%예요.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은 117.9%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7.9%인 대한민국에 지금 기업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기감이 진짜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제가 기업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도 말입니다. 117.5%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로존도 109.6%. 기업이 다 어려요. 미국만 좋아요. 81.2%. 영국은 66.1%고요. 문제는요. 부채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이 저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5년간 주요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등락폭을 보면 대한민국 1등입니다. 2019년 3월에서 2024년 3월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25.9%가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은 20.4%고요. 중국은 18.2%, 일본은 16%예요. 저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 기본적으로 통제 방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진짜 망한다고.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에서도 심지어 생방송에 들어와서도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이잖아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게 지금 현실화가 됐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방역은요. 사람의 어떤 목숨은 그 당시 기준으로 더 많이 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요. 경제는 완전히 망가뜨렸고요. 장기적으로 사람의 목숨은 더 많이 최악의 수순으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문제는요. 지금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추정액을 보면요. 2023년이 93조 8천억 원입니다. 작년에는요. 90조 3천억 원이 그나마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했으니까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자 부담이 36조 안팎이었습니다. 40조가 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넘었잖아요. 기업이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냅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저는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공중파가 이런 지표들 여러분 분석해서 기사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문들도 안 합니다. 종편도 안 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런 지표가 나오는 데가 굉장히 드물러요. 정환진 TV는 바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이 망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 파산이 장난 아니죠. 2024년에 기업들이 줄폐업한다. 실제로 파산이 1940건이에요. 40건. 2013년 통계 집계 후에 사상 최대입니다. 기업이 진짜로 많이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업 부채가 늘어나도 지금처럼 광폭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부채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못 갚습니다. 결국은 파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크면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줄파산으로 가는 거고요. 줄파산이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환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금융위기까지도 저는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기업 부채는 부실이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폭삭 망했수다 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두렵기 거지없습니다. 진짜로 두렵습니다. 예, 그런데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걸 보면 와 진짜 저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솔직히 걱정돼요. 진짜로 걱정돼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지금 말입니다. 아무도 지금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